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0년 11월 20일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아우로 시장 강세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흐름이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의 대표주들, 셀트리온 그룹주든, 삼성 바이오든, 이런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는 것들은 이제 굉장히 세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오늘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신규 주들의 이제 매수세가 이렇게 붙으면서 박셀바이오는 정말 저점 대비 한 대여섯 배씩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지금 며칠 정도는 더 쉬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첫째 날 이제 급락파동, 그리고 두 번째 날 또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또 급락파동, 오늘 장 초반에 이제 급락파동 세 번째 이제 급락 3파동이 나오면서 급반전 냈는데요. 그만큼 시장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거 시간 끌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물량을 확보를 3일 만에, 이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3일 만에 이제 거의 완료시키고 이제 급등시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바이오 업종에 대해 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는 상당히 많이 쉬었는데, 지금 연말 연초 해가지고 시장을 좀 압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어쨌든 연말에 지금 셀트리온 그룹 중심으로 지금 큰 모멘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업종 분위기를 확 이제 불살라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급이 약간 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관찰하지만 새로운 수급이 들어올 때는 뭔가 좀 시세가 만들어지는 것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 달라진 패턴에 대해서 이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 지금 화이자 거, 그리고 이제 모더나 거 아마 승인이 다음 달 안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지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 안에서는 이 승인 시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어떤 업종군 종목군들이 움직일지를 미리 준비하고 있거든요, 메이저들은. 그러니까 이제 닥치면 뭔가 올라가는 거를 막 분석하고 따라잡고, 이거는 이제 약간 좀 뭐랄까요, 낮은 단계, 로우 레벨의 어떤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래 형태고 이제 패턴일 거고, 선수들은 지금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 종목 관점에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0.24% 상승했고요. 안정적이에요. 시장 자체가 지금 안정적인 어떤 흐름 국면으로 가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대선이 이제 종료되고, 일단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일단 대선이 종료되고 나서는 시장이 다소 좀 안정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밸런스 자체는 BBIG 업종, 그리고 경기 민감 섹터 IT 업종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좀 시장을 좀 밀어 올리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낮은 어떤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기에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수급 보시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래소 시장에서 1,000억 들어왔어요.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잖아요. 일별로 이제 수급을 보면 보십시오. 최근에 계속적으로, 최근에 줄긴 했지만 그래도 수급이 이제 플러스로 들어오는 어떤 우호적인 어떤 환경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보다 더, 오늘도 한 1,300억 정도, 기관도 가세하니까 이제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한 1% 정도 올랐는데요. 그만큼 지금은 지수에 대한 어떤 고민보다는 어떤 종목, 어떤 업종군의 포트폴리오를 맞출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비중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같은 이 추세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강화되는 이 정배열 국면이잖아요, 보시면. 이럴 때는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을 기본적으로 쓰지만 단기 거래도 굉장히 좋아요. 예, 이런 구간에서는 정별로 쫙 올라서면서 이제 실적 개선이 될 만한 종목군들, 뭐 그런 것들은 뭐 조금 길게 포지션을 보유해도 되지만, 뭐 그 백신 승인에 따른 이제 모멘텀이 강력할 뭐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밑에서 바닥에서 올라올 때 튈 때 한 번씩 확 튀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거래도 상당히 좀 유리해지는, 하루 이틀 상간에도 한 20-30%씩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장기 투자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예, 치고 빠지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부 종목군들은.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단기성 자금도 제가 볼 때는 한 20% 내외 정도 가지고서 거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단기라면 제가 볼 때는 한 달 내 정도 보유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뭐 그런 종목군들, 그런 것들을 좀 단기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요. 뭐 최근에 뭐 컴투스 같은 뭐 게임주라든지, 뭐 완전히 단기는 아니지만 뭐 대한유와 같이 모멘텀을 확고하게 좀 가지고 있는 대한유와 같은 이런 종목군도 장기는 제가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여기서도 충분히 이제 괜찮은 자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오네요. 2차 전지와 화학 업종이 이제 턴업에 이제 콜라보가 된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실적이 개선이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년도.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된 거죠.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중장기 전략과 또 이제 단기적인 전략이 같이 버무리면 굉장히 투자하기에 좋은 어떤 구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오늘 상대적으로 최근에는 코스닥이 더 강하죠. 그러니까 바이오 업종이 최근에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결국 이제 코스닥 업종을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할 때가 있고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시장을 좀 같이 밀어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고요. 역시나 이제 여기 전고점 부근으로 다가가죠. 그러니까 코스닥도 단기적인 거래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어떤 구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구간에서 대세 상승장이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이런 데서 붙어줘야죠.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고, 최근에 시장을 이끌어주는 수급 자체가 또 외국인 자금이라는 게 방향성을 좀 강화해 나갈 수 있겠구나. 그런 쪽으로 좀 볼 수 있고, 거래대금도 최근에 보시면 늘어나고 있죠.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코스닥도 여기 정고점대 905포인트 정도 되네요. 905포인트를 돌파하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세게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바이오 업종 지수를 한번 좀 오랜만에 보죠. 코스닥의 이제 제약업종 지수인데요. 월봉입니다. 여기서 한 2달 정도 이렇게 조정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2달 정도 조정받고 세 번째 달 정도 지금 양봉으로 돌아섰죠. 그래서 요 점만 돌파하면 하여튼 뭐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너무나 낙관적인 어떤 또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저는 이제 이번에 대세 상승장에 이제 바이오 업종이 정말 전무후무한 K바이오라는 이 트렌드를 등에 업고서 역대급의 어떤 상승을 이뤄낼 것이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현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면 그 위에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리고 이제 거래소 의약품 지수도 오랜만에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의약품 지수는 대부분의 요 지수의 흐름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론 요 두 종목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지수인데요. 이 의약품 지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와, 어마어마하죠.
예. 이때는 뭐 한미약품이 올려준 거고, 이때는 삼성바이오하고 셀트론이 올려준 거고, 지금 삼성바이오 셀트론이 올려주고 있죠.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삼성바이오도 이렇게 좀 쉬다가 전고점 부근 다가가고 있고, 셀트론도 쭉 이렇게 밀렸다가 다시 이 정도까지 왔죠. 예. 삼성바이오는 역사적 신고가 근처고, 셀트론은 전고점 부근, 예. 역사적 신고가는 조금 더 위에 있고, 그래서 어쨌든 뭔가 좀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보여지는 것 같죠. 예. 요거를 돌파하면 이제 이제 대장주잖아요. 삼성바이오, 셀트론이 위에 없잖아요. 예. 위에 없으면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바이오 업종이 2달 정도 쉰 거는 그 다음에 강력한 시세 분출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에너지 응축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심약한 수급들은 나가고 물량이 축소되고 레버리지가 축소되고 이제 단단한 심리가 단단하고, 예, 같이 태워서 갈 수 있는 투자자들만, 예, 끌고 이제 강력한 분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조금만 올라도 팔만한 사람들은 웬만큼 떨어져 나간 거죠. 예, 이해되시죠?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예, 다시 이제 돌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패턴을 만들었다 보여져요. 그래서 코스닥의 제약업종 지수, 거래소의 의약품 업종 지수가 지금 다시 재상승 무드로 고점대를 돌파하기 직전에 서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가장 화두였던 종목인 것 같아요. 먼저 이제 고바이오랩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상장 3일째인데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 야, 이거 상장했을 때 이제 밸류가 좀 높아졌다. 예,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일단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오늘 세 번째 하락 파동에서 저는 1차 매수는 했어요. 1차 매수는 했는데, 와, 그냥 바로 상한가 달려가 버렸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한다는 생각을 하진 못했고, 일단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지는 않지만 이제 일단은 27,000원 부근에서 저는 매수를 했어요. 왜 여기서 매수를 했는지를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 다른 종목군들을 볼 때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 단기적인 거래를 할 때 이제 많이 활용하는 그 투매권, 과매도권에 대한 종목입니다. 악재에 의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악재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장 분위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기술적인 차원에서, 예, 그런 부분에서 세 번의 급락 파동이 나올 때는 보통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 매수를 시작해요. 예,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고바이오 같은 경우는 첫날에 좀 과도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물량이 기관 물량 받아내려고 아마 떨군 것 같아요. 그래서 급락 파동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줄줄 흘러내렸어요. 어차피 물량 나오니까 기관들 이틀째까지는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장 초반부터 한 몇 퍼센트지? 마이너스 한 8%까지네요. 예. 마이너스 8%까지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인적이었어요. 흐름 자체가. 예. 뭐 지수에 연동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급락파동 만들었다는 거는 제가 누군가 이제 받아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많은 물량을 받아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한 10시 전까지 막 급락파동을 만드는데 여기서 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하락파동, 두 번째 하락파동, 그리고 장 초반에 세 번째 하락파동. 그래서 보통 이런 데서 이제 받아내는데, 1차적으로 이제 받아냈죠. 오늘 뭐 상한가 갈 줄 몰랐으니까. 그리고 나서 거래를 폭증시키면서, 급등시켜요. 이거는 스타트 한다는 거거든요. 뭐 이 정도 20% 이상을 급등시키고 유지를 한다는 거 자체는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그냥 거의 되돌려야 돼요. 밑골이 크게 그리면서. 근데 20%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상으로 날려버리네요. 그냥 이리저리 시간 잴 거 없이 그냥 날려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잘 봐두세요. 뭐 신규 상장주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도 하고, 또
또 이제 괜찮은 명분 있는 종목인데 기술적으로 조정받을 때 나오는 패턴이기도 해요. 최근에 이제 제넥신에서 이런 패턴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물량 많이 잡진 못했지만 어찌됐든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늘 좋은 기회를 줬고 굉장히 세력 입장에서는 급하게 지금 분위기 너무 좋으니까 뭐 그냥 매수기를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시총 기준으로는 한 4,100억 정도? 4,100억 정도까지 빠졌었는데 사실 저는 시총이 한 3,000억대 정도 되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 파동 나오는 거 보면서 1차적으로 좀 담겠다. 뭐 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뭐 2차, 3차까지 생각하니까 2차, 3차까지 매수를 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어차피. 왜냐면 매물대가 얇기 때문에 저항 크게 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한 2번 정도 급락했다 하더라도 한 방에 올려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총 한 4,100억 정도 되는 밸류에서 저는 매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몇 분 사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추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 종목 못 사신 분들도 이 종목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바이오 주식들을 건드리는 어떤 메이저 측은 이런 방식을 많이 활용하구나. 특히 이제 이런 방식이 이제 바이오 주식에서 많이 나타나요. 바이오가 먹거리잖아요. 사람들에게 정말 큰 기대 가치를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게 뭐 제한선이 없지 않습니까? 퍼라는 걸로 밸류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뭐 2만원짜리 뭐 박셀바이오처럼 10만원 넘겨도 누가 뭐라 합니까? 어떤 누가 고평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뭐 완전 관해된다는데 꿈의 항암제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좀 거래가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지금 상한가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단기 거래하는 거예요. 이거 장기로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장기로 관점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단기로 봐야 돼요. 단기 수급이 붙어가지고 끌어올린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박살바이오도 제가 2만원 초반에서 그냥 뭐 정말 매력적이라는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분석을 해드렸는데 뭐 결국은 이제 세력이 입성해가지고 끌어올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 바이오 주식의 특성이에요. 제한선이 없다는 거. 그래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시총이 지금 오늘 상한가 가면서 5,800억인데 뭐 사실 마이크로 바이옴이라는 분야 자체가 새롭게 부는 어떤 바이오 트렌드고 또 거기에 이제 미국의 선도 업체가 내년도에 FDA 승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상 단계를 하고 있는 고바이오랩의 밸류는 뭐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뭐 1조 단위 가도 뭐 누가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의 그 선도 업체가 지금 시총이 한 3조 넘는데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바이오 주식이 그런 어떤 메리트는 있어요. 그러니까 잘 다루면 메리트가 크고요. 잘 모르거나 잘 못 다루는데 접하면 굉장히 위험한 칼이 되거나 위험한 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칼이나 불이 잘 이용하면 이제 우리가 요리에도 잘 쓰고 되게 꼭 필수적인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잘못 쓰면 도리어 화를 입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주의 어떤 매력이자 뭐 무서움 그런 것들을 최근에 박살바이오하고 이제 고바이오랩이 보여준 것 같고요. 저는 잘 다루실 수 있도록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톡 스택을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어제 이제 상한가 갔던 종목이고 이제 셀트리온 관련주로 이제 묶여 있는 종목인데요. 어제 제가 드린 얘기가 어제 이제 상한가 갔는데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졌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데 저라면 내일 3분의 1 정도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까지 좀 정리하는 생각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래량이 좀 너무 터졌다는 부분이 좀 걸려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까지는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걸 뭐 하루 만에 다 쏟아내는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모멘텀은 살아있기 때문에
등락을 가지면서 어찌됐든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매집된 거고 세력주기 때문에 뭐 어디까지 갈지 어디서 끝날지 이런 거는 사실 그거는 뭐 무당 게임이죠. 예,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들만 아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세를 만들 때는 그냥 안전하게 만족하는 정도에서 나오면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노하우를 토대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거래가 일단 너무 터지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정 물량을 정리할 생각을 가져야 된다. 예, 이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시고, 어차피 뭐 셀트론 관련주고 제가 스마트 리포트 짚어드렸던 거니까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이큐입니다. 아이큐도 이제 최근에 시세 변동이 컸기 때문에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요날 이제 17일 요날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졌어요. 예, 그래서 조금 그래요. 근데도 이제 중기적으로 그냥 홀딩 합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그래도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오긴 했어요. 예,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절반 정도는 일단 덜어낼 것 같아요. 덜어내고 이제 나머지 뭐 중기로 가도 되는 거고, 사실 예, 셀트론과 이제 협력해서 치매 패치를 하고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가도 되는데, 일단은 거래가 터졌잖아요. 왜냐하면 750만 주가 총 주식수인데 여기에서는 500만 주 이상이 터졌다는 건 유통되는 주식수가 다 터졌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부담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절반 정도는 덜어내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대장 화금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저라면 그냥 다 정리할 것 같아요. 대장 화금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셀트론 그룹주 한번 보죠. 셀트론은 오늘 0.85% 상승했는데, 오늘 제가 좀 드릴 얘기는, 이게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의 성격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시세를 제가 매일 보잖아요, 이거를. 예, 호가창과 이제 거래원하고 여러 가지를 계속 보는데, 뭔가 새로운 어떤 수급들이 좀 유입되는 느낌이에요. 시세가 만들어진 어떤 패턴이라든지, 예, 장중의 어떤 패턴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고, 호가창 만지는 어떤 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어찌됐든 지금 항체 치료제 이제 성공에 지금 거의 카운트다운 들어간 셈이잖아요. 결국은 여당 대표 대통령까지 이제 발언을 하고, 해외에서도 임상 환자가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지금 뭐 오늘 날짜로 임상 이상 종료를 목표를 했죠. 뭐 종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내로는 정부나 대통령이나 뭐 의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내에서는 코로나가 확산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예, 그런 부분에서 이 기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알려지는 정도는 점점 시간이 지금 흐르면 흐를수록 강화될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수급들도 최근에는 굉장히 급하게 좀 입성하면서 굉장히 절제하면서 시세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추후 시세 분출의 어떤 기운이 지금 패턴이 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슈팅을 날릴 위치까지 올려놓는다 이런 거,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너무 예를 자주 드는 종목이기도 한데, 녹십자 같은 거 보세요. 그러니까 슈팅 날리는 위치까지 올려놓는다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전고점 부근 뭐 이렇게 올려놓다가 거기서 탁 날리는, 그런 패턴으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그 호재 일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셀트론 헬스케어가 최근에 두드러지거든요. 정별로 꼿꼿하게 지금 이건 지속적인 이 수급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 뭐 기관 외국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총체적인 수급이, 전반적인 수급 자체가 떨어지면 사겠다는 게 굉장히 강한 어떤 패턴이에요. 그것도 이제 막 어디 티나지 않게 하루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차트에 좀 그려지고 있고 호가창에서도 그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올려놓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해되시죠? 셀트론 제가 또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거의 전고점까지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올려놓고 거래량도 보시면 여기서 한번 튀었다가 그 뒤로는 이제 그렇게 튀는 거 없죠. 절제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뭐 호재 나오면 빵 터트리는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도 같이 볼게요. 뭐 삼성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뭐 사업적인 부분이나 그런 걸 차치하고서 지금 시총 규모만 보면 52조입니다. 52조에다가 지금 시총 순위가 3위예요, 지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수 영향력을 갖고 있고 업종의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오 업종에 이게 이렇게 추세 반전이 돼가지고 정고점 부근까지 올려놨죠, 지금. 야, 이거는 여기서 지금 슈팅 날리는 위치까지 지금 올려놨잖아요, 점진적으로. 그렇죠? 이게 지금 볼 때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을 확 끌어올리는 그런 그런 패턴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건 여기까지 올려놨다는 것 자체는 지금 이거 돌파시키겠다는 이거 참 의지인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이오 업종의 대표 주자들을 슈팅 날리는 그런 위치까지 점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조만간 지수든 대표 종목이든 명분 있는 종목이든 코로나 이제 핵심주든 임박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임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조그만 수익에 매도하지 마시고 더욱더 강력한 홀딩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금요일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삼성자 하이닉스는 좀 쉬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코로나가 좀 확산되기 때문에 BBI주 쪽에 대한 어떤 수급이 좀 더 적고 또 이제 코로나 수혜주들이 조금 더 시세가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시총 상위주들은 뭐 특징적인 어떤 흐름을 보인 거는 없네요. 그렇죠? 아모레퍼시픽이 한 4% 정도 튄 거. 최근에 화장품주들 이런 것들도 좀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보시면 모처럼 이제 HLB 한 3% 상승을 했고 HLB 물어보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제가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다뤄볼게요. 알테오젠도 한 3% 상승하면서 죽지 않죠. 바이오 대표주가 죽지 않고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바이오 업종이 재상승 모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과열됐기 때문에 쉬는 것도 한 두세 달 쉬어준 거예요. 그렇죠? 야, 어디까지 가려고 이 두세 달 쉬었을까? 지금 아니 지난 가을에 시세 폭발시켜가지고 끝내려고 했으면 그때 시세 폭발시키고 이제 끝났겠죠. 근데 절제시키면서 두세 달을 쉬어줬어. 야, 이거 어디까지 가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KMW 이제 5G도 이제 저점 반등 올라오죠. 그래서 이번 연말 3, 4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연말에 주가 떨어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가 매수를 하시면 좋을 거다. 내년을 대비해서 그 얘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메디톡스 악재 나오면 항상 휴젤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실 메디톡스는 뭐 사실 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휴젤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완전 죽지 않죠. 바이오 업종이 죽지 않고 지수가 죽지 않고 코스닥이 안 죽으니까 위에서 좀 돌리긴 해도 죽지는 않아요. 저는 그때 안전하게 여기서 그냥 매도를 했는데 죽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모멘텀도 있고. 야, 매지온도 살죠. 임상 3상 이제 결과들이 속속 나올 어떤 시점이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죽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그리고 이제 유통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현대백화점인데요. 오늘도 플러스로 돌아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물량을 좀 흡수하고 매물을 흡수하는 형태의 시세가 되는 것 같고요. 와, 플러스를 유지하네요. 신세계도 1.3% 상승,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1.6% 상승. 그래서 유통주들도 바닥권을 탈출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는 것 같고요. 뭐 BBIG 보죠. 네이버는 이제 보합 정도, 카카오도 보합 정도 마감됐고, LG화학이 0.4% 상승하면서, 야, 세죠. 삼성 SDI도 0.5% 오늘은 좀 약세.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상향 패턴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 오늘 1.5% 상승. 저 여기 자리 좋다고 했죠. 실적 안 좋게 나오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면 기회일 것이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투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부터 사전 다운로드가 가능해요. 신작 그 100년 전쟁이. 그래서 CBT 이제 테스트, 베타 테스트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3% 상승. 흐름 좋을 것 같아요. NC는 오늘 보합으로 좀 쉬어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G3BNT 한번 보죠. G3BNT는 제가 시세는 지금 별로 못 갔어요. 제가 이제 분석하고 나서도 계속 박스권이죠. 그래도 제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체크해드리고 말씀드리잖아요. 안구건조증, 임상 3상, 환자 모집 완료, 그리고 투약까지 완료. 결과 발표였던 시점들이 좀 다가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발표 나오기 전에는 정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 관점에서. 근데 야, 이 시세가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체크하면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오스코테 같은 경우도 야, 시세가 그냥 계속 가네요. 뭐 굳이 뭐 여기서 완전 다 하차할 필요는 없지만 뭐 일부 차익 실현은 좀 시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안전하게. 하지만 시세는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해 드리려고 한 거. 올릭스. 올릭스가 이제 그 GMP 시설 그리고 임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얼마죠? 415억. 415억의 이제 그 투자 유치, 3자 유증, 뭐 전환사채, 뭐 이런 식으로 자본 유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이 최근에 패턴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상향 패턴을 계속 그리면서. 그래서 자금 조달까지 했기 때문에 뭡니까? 이제는 매도 관점 확실하게 가지셔도 된다. 보유하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분할로 다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된다. 대규모 지금 시총의 한 10% 가까이 되는 규모의 자금 조달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걸 리피킹 조항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부분보다는 여기서 이제 조금 고점권역을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제가 볼 때는 이익 실현의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은 요 정도 체크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시장을 좀 지배하는 어떤 가장 큰 이슈는 국내 시장에서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굉장히 증가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세가 최근에 좀 두드러지고 있고, 셀트리온 그룹주나 뭐 제넥신이나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이런 상황이 좀 영향을 줘서 최근에 좀 그래도 올라오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면 17일부터 해가지고 어제까지 3일 연속으로 300명대인데 보시면 17일날 313명, 340명, 363명입니다. 어제. 그래서 야, 이게 점차 이게 증가하는 추세가 지금 3차 유행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2월달, 3월달 이렇게 급증했다가 꺾이고 나서 8월달에 잠시 또 한 300명쯤 됐다가 또 꺾였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지난 8월달 흐름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차 유행이 확산이 되면 꽤 심각해질 수 있다는 어떤 지금 경각심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외는 지금 뭐 2차 유행, 3차 유행 자체가 그냥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래도 잘 막았는데 지금이 굉장히 가장 큰 위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다들 방역에 좀 조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영향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기사들 보면 지금 지난 3월 달에는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이 많이 이제 급증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역을 좀 봉쇄하거나 막으면 그래도 수월하게, 예, 수월하게 조금 누를 수 있었는데 지금 수도권 서울 쪽에서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3차 유행으로 가는 이제 큰 어떤 변곡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울시가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야, 서울 송파구 여기 선별진료소 시민들이 지금 줄을 서서 검사를 받고 있는 게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K방역이 지금 위기다, 예, 이런 인식들이 지금 굉장히 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에서는요, 그 밍크라는 이제 동물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밍크 코트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동물 있잖아요. 예. 이 동물에서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게 사람한테 옮겨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지금 밍크라는 동물을 여기 키우는데, 예, 지금 막 살처분하고 지금 방역을 여기 막, 예, 쳐놓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동물에서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또 이제 거기서 또 변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뭐 백신이라든지 치료제가 이제 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어떤 그런 우려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 뭐 좀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유럽은 특히나 이제 확진자가 어마어마한데 지금 막 변이가 섞여 있고 막 이런 데서 막 창궐 해가지고 또 사람한테 옮겨붙고 하는, 지금 뭐 좀 뭔가 좀 굉장히 더 위험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사 보면 스웨덴 보건당국은 밍크 업계에서 일하는 여러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래서 일단은 밍크에서 채취한 바이러스 유형 간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뭐 파악하기 위해 이제 분석을 하고 있다. 덴마크 정부는 최근 밍크 농장에서 코로나19 돌연변이가 발견되자 향후 나올 코로나19 백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할 위험이 있다면서 자국 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밍크를 살처분하겠다. 모든 밍크. 와, 참, 아니, 지금 이제 무서우니까. 그러나 이후 살처분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야권이 덴마크 총리에게도 사임을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세계 최대 이제 밍크 모피 생산국이 이제 덴마크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뭐 1,500, 1,700마리가 이제 사육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위험스러운 어떤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백신 쪽은 지금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다음 달부터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이제 화이자랑 같이 백신 개발하고 있는 독일의 이제 바이온테크 CEO가 다음 달에 이제 백신이 이제 유통될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KB증권에서 이제 오늘 나온 이제 리포팅 좀 체크를 해보면요. 백신 관련된 내용인데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죠. 예. 일단 백신이 나오고 나서 시장에 어떤 영향, 어떤 종목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거는 우리가 좀 미리 시나리오 갖고 있어야 되고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거 벌어질 일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단기성 자금 운용하시는 분들은요, 이거에 대비하는 것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수익률을 높게 단기간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내용 짚어드릴 텐데요. 일단 뭐 리포팅 보면 높아지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 기대감, 일단 뭐 상용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보셨지만, 일단 뭐 긍정적인 어떤 결과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화이자, 그 다음에 모더나, 좀 있으면 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다다닥 계속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긴급 사용 신청하고 또 뭐 승인 떨어지는 것들이 뭐 다음 달 내로 이제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영향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냥 뭐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일들만 뭐 가지고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한다는 거는 선행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 거라는 거를 미리 우리가 좀 대비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을 이제 저가에 사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도 다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코로나19 백신 상용화의 한 걸음, 이제 수일에서 수주 내로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기대된다. 지금 최종 임상 3상 결과를 확보한 게 화이자잖아요. 95% 효능. 그래서 수일 내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나 모더나는 모더나도 이제 일단은 최종 결과가 나오면 수주 내로 FDA 신청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모더나나 화이자 이 둘 중에 한 기업이 가장 먼저 승인되는 그런 백신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2월 내로는 한 개 업체 정도는 분명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긴급 사용 신청 이후 프로세스는 임상 결과를 검토한 백신자문위원회가 FDA에 승인 권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FDA의 독립적인 최종 검토를 통하여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FDA는 12월 8일에서 10일경 백신자문위원회와 미팅을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 백신은 최근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한 화이자와 모더나의 제품일 것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다. 일단 계획하고 있는 게 12월 초쯤 이 미팅 계획하니까요. 뭐 요거 끝나고 나서 뭐 이제 12월 내로 이제 긴급하니까 지금 미국이나 뭐 유럽은 지금 긴급하기 때문에 어쨌든 뭐 저게 뭐 효능이 다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승인은 내줄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정식은 아니고 일단은 긴급부터 먼저 아마 승인을 뭐 내줄 걸로 뭐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돼요. 하지만 이제 문제는 승인되는 건 뭐 연내로 한두 개 제품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이제 보급과 이제 또 생산 문제는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뭐 다시 뭐 여행을 가고 뭐 그런 식으로 될 수는 없는 거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뭐 다른 국민들이 이걸 뭐 바로 뭐 보급하고 봄 내로 보급받고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사실. 물리적으로 되지도 않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따라서 백신이 승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기대감이 가장 불어닥칠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업종군에 대해서 지금 바닥권에서 분할로 매수를 해놓으면 저는 승인됐을 때 슈팅 나올 때 단기간에 한 20-30%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의 차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고 뭐 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은 뭐 저는 뭐 별 영향 없다고 봐요. 뭐 셀트리온 그룹이나 뭐 2차전지 업체들이 뭔 영향이겠습니까? 갈 길 가는 거지. 그런 거 말고 이제 단기적으로만 20-30% 노릴 만한 그런 트레이딩 아이디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보급과 이제 생산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가 다시 회생하거나 이런 부분, 뭐 여행업체, 항공업체 이런 것들이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은 일단은 불확실하다. 여전히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공급 계획 및 면역 지속 기간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확인도 필요하다. 코로나19 백신은 초기 공급 부족으로 원활한 공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화이자, 모더나의 백신은 최초 상용화가 예상되는 mRNA, RNA 백신이라는 점에서 생산 및 공급 체인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뭐 몇십도, 영하 몇십도에서 이제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원활하게 되기가 쉽진 않죠. 현재 이제 화이자는 올해 5천만 도주에서 내년 13억 도주, 모더나는 올해 2천만 도주, 그리고 내년에 최대한 10억 도주 생산 계획하고 있다. 근데 이게 원활히 될까요? 지금 뭐 전 세계 지금 CMO 돌린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기본적으로 우리 뭐 고혈압이든 뭐 항암제든 뭐 자가면역 질환이든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뭐 기본적인 독감 백신 뭐 여러 가지 백신, 수두 백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산하던 공장에서 이게 내년에 한 그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니까 70억이니까
2번 접종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건 사실 100억 도즈 이상이 최소한 필요한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산하던 거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원활하게 될까요? 생산이? 쉽진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거는 사실 좀 불확실하다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백신, 당연하죠. 백신하고 치료제랑 같이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부분에서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되돌려지고 이런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내년도 일단은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갈 만한 것들을 꼽아내는 게 필요하고, 장기 투자의 어떤 관점으로 가는 것들은 계속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추가적으로 코로나19 예방 효과 지속 기간에 대한 모니터링, 뭐 안정성에 대한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기사 보더라도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백신 대량 생산부터 유통까지 산정한 과제가 많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거고요. 뭐 세계 인구의 60%인 45억 명이 코로나19에 면역됐을 때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백신을 2번 맞아야 면역이 생긴다면 90억 도스가 필요한 셈이다. 한 회사가 백신을 모두 생산하기엔 감당할 수 없는 양이다. 어찌됐든 제넥신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너무 과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만들더라도 뭐 제넥신 그거 뭐 팔겠어?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고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나온다고 해서 종식이라는 단어는 쓸 수 없을 것이다. 독감 백신이 있지만 국내에서 1년에 수천 명이 독감으로 사망하고 있지 않느냐.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코로나19는 풍토병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쩔 수 없어요. 유행병처럼 계속 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백신이 나온다고 뭐 종식이란 단어를 뭐 꺼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제랑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신종플루나 독감이나 뭐든 지금 그런 것들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백신이 이제 승인되게 되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업종과 종목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 생각입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은 국내 진단키트 관련주는 하락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센티멘트 상으로도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백신이 나오게 된다는 그런 어떤 선행적으로 이제 시장은 당연히 움직일 거고 거기에 따라서 가장 투심이 안 좋아지는 것은 진단키트 관련주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국내 치료제 백신 개발사들도 하락의 어떤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뭐 예외적인 게 있죠. 실제로 이제 개발하는 실제로 정부 지원받아서 끝까지 개발하거나 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위탁 생산하는 기업, CMO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예외적으로 이거에 의해서 뭐 그날은 조금 밀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뭐 세파 실험실에서 연구한 거 정도, 뭐 동물 실험까지 연구한 거 정도 가지고서 이제 시세가 터졌던 그런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제대로 이제 정부 지원 받아가지고 막 생산까지 할 생각이 없거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종목들, 대표적인 뭐 신풍지향 같은 거 있죠. 그런 종목군들은 하락할 거고 셀트리온 그룹, 제넥신, 녹십자 같이 정부와 같이 하고 있는 기업들은 거기에서 좀 영향을 받진 않고 제 갈 길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CMO 기업들, 이런 어떤 정부랑 주도해서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언택트 코로나 피해주들이 가장 큰 어떤 상승 모멘텀을 가질 거라 봐요. 이건 장기적인 건 아니죠. 당연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군들이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이제 여행이라든지 항공은 사실 좀 빼고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인수합병 관련된 아시아나 대한항공 그쪽은 그런 어떤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제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심 없습니다. 이쪽은 여행, 호텔, 카지노, 면세, 외식 이런 쪽이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본 거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동 못하고 여행 못하고 막, 예? 근데 이제 이 코로나 피해주는 어떻습니까? 분기 단위 실적 개선은 굉장히 불확실하죠. 예. 뭐 한 분기 정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 해요. 근데 그 다음 분기 몰라요. 이게 백신이 제대로 잘 보급될지 뭐 모르잖아요 또. 예. 쉽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예전만큼 이렇게 다시 또 활기 있게 뭐 국경을 넘어서 가지고 막 여행을 다니거나 막 예, 그냥 정상 생활로 돌아가거나 이건 좀 어렵다 보거든요. 내년까지는 일단은. 그래서 내년도를 대비할 때 일단은 분기 단위 실적 개선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는 거는 좀 부담이라 보고요. 일단은 코로나 피해주는 단기 슈팅을 노리는 전략이 저는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예. 근데 단기 슈팅이 나올 때는 가장 뭐랄까 선두권 업체들이 결국은 뭐 기관들이든 외국인 수급도 집중되면서 예, 슈팅이 빵 터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쪽 피해주 중에서 업계 선두 업체가 주가의 탄력성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뭐 트레이딩 하니까 뭐 사실 중기 가져갈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물려도 이 종목들은 물려도 된다는 그런 생각? 예. 그래서 저는 요 세 종목 정도를 꼽았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정도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번 차트만 먼저 보죠. 먼저 파라다이스 주가 차트를 좀 먼저 보면요. 야, 참 그 카지노 이제 복합 그 리조트를 이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국내에서 이제 가장 큰 기업인데요. 아시아권에서 이제 알아주고. 근데 이제 주가 보면 야, 이게 뭐 참 코로나 피해주답게 이제 주가가 뭐 거의 가지 못했던 그런 흐름인데요. 사실 백신 개발한다는 좋은 소식이 나왔을 때 빵 하고 터뜨렸는데 위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매집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예, 저는 이제 주요 관심주들은요 항상 이제 매일마다 관찰하고 이제 체크하는데요. 이 매집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백신이 어떤 게 승인 떨어지면 이제 그 모멘텀이 이제 꽤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누군가는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기관들도 이제 계속 순매수하는 그런 흐름이죠. 연기금 위주네요. 그래서 카지노 1등 기업 예, 파라다이스 역시나 중장기평선 아래서 바닥권에 있죠. 이런 것들은 백신 승인 시 슈팅 나올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여행업체 중에서 가장 큰 기업 선두업체 하나투어입니다. 역시나 하나투어도 중장기평선 밑에서 지금 있죠. 화이자 효능 좋게 나왔을 때 빵 터져서 이렇게 해서 급등했다가 옆으로 기고 있죠. 근데 요게 매집하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승인 시에 슈팅 빵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 개선되거나 실적이 정상화되는 거는 사실 저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 중기적인 관점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싶진 않고 단기적인 어떤 슈팅을 노리는 그런 어떤 전략 예, 그걸로 좀 접근하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호텔신라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호텔신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요 10월 10일 날 화이자 이제 좋은 소식 나왔을 때 급등 뒤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예, 최근에 이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매집하는 어떤 패턴이 좀 연출되는 것 같고요. 뭐 결국은 이제 백신에 대한 어떤 승인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어떤 준비하는 그런 어떤 측의 어떤 수급 세력이 좀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세 종목에 대한 간략한 리포팅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어떤 동향이라든지 내년도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최근 리포팅 하나 정도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파라다이스인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 3분기에도 파라다이스 시티가 300명 구조조정.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코로나 피해주들은 이 구조조정을 굉장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의 어떤 기저효과가 더 큰 거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정상화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회복될 때 주가 퍼포먼스가 생각보다 조금 크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실적이 나오는 것들 그런 종목들처럼 뭐 분기 단위로 우상향 패턴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한 번에 튈 때 막 엊그제 이제 뭐 화이자 소식 나왔을 때 20-30%씩 막 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하루 이틀 상간에라도 막 한 20-30%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뭐 거의 대부분 보시면 최근에 뭐 인력 구조 조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이 좀 장기화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걸 하고 있고 내년에 에비타로 이제 연간 한 BEP를 좀 기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뭐 이건 또 모르죠. 예. 뭐 카지노 쪽에서 매출이 뭐 월 200 정도가 좀 유지되면 모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 뭐 국내 지금 코로나가 다시 또 이제 증가되는 어떤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간헐적으로 또 나오게 되면 사실 뭐 정부 입장에서는 봉쇄하고 이제 영업 중단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뭐 카지노 같은 거는 사실 정부의 규제에 이제 권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뭐 자기들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죠, 사업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실적에 대한 어떤 전망은 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알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모멘텀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뭐 내년도 이제 영업이익은 뭐 플러스로 돌아선다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뭐 투심에서는 카지노 쪽에서 찬다면 파라다이스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도 여기 리포팅 최근 거 보시면 강력한 구조조정 단행. 결국 이제 그 하반기부터는 100% 역성장이 지속되더라도 적자는 점차 축소될 전망이다. 그래서 일단 뭐 적자는 축소될 수 있지만 이게 흑자로 돌아가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보는 업종이 제가 볼 때는 여행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여행 업종은 거의 뭐 대부분 구조조정이 아니라 파산이 될 것 같고 폐업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실제로도 탑 10 여행사 중에서 3개가 이제 희망퇴직을 선언했고 향후 폐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초 대비 누적 782개 여행사가 폐업했고 7천여 개가 정부의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뭐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는 또 뭐 사드 보복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안 좋았잖아요. 거기에 사드 그 코로나까지 이제 겹치다 보니까 뭐 3년째 이제 불황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완벽하게 이 업계가 구조조정이 될 것 같고 하나투어는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뭐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기적인 관점보다는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전한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공격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실적에 대한 뭐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결국 여행업계에서 살아남다면 1, 2 업체들 상위권 업체 몇 개가 살아남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진짜 정상화되는 단계가 오면 상위 몇 개 살아남은 업체들이 이 점유율을 다 가져가는 그런 업종의 재편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 나중에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종식은 안 되지만 그래도 정상화 가능성이 생기면 그때는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여행업계 선두권 업체 체크를 해야 되고 이렇게 구조조정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신라입니다. 역시나 이제 뭐 호텔 쪽이보다는 요거는 이제 면세점 기업이죠. 호텔 쪽에서는 뭐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고요. 매출 비중도 거의 한 80-90%가 이제 면세점 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라 면세점으로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여기 리포팅 제목도 유한테에서 나온 건데 좋아질 일만 남은 것이 투자 포인트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면세점 쪽은 뭐 사드 때도 이제 안 좋기도 했고 이번에 코로나가 완전히 또 직격탄을 날렸는데 뭐 더 이상 나빠질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주가도 완전 바닥이고 그래서
이걸 지금 사도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부담은 없고 실적이 뭐 분기 단위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백신 승인에 따른 모멘텀은 역시나 파라다이스 하나투와 마찬가지로 업계 이제 선두 1위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생각이 하고요. 면세 업종은 상반기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유통업태다. 하지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뭐 백화점이야 이제 국내지만 면세점은 이제 뭐 여행객들 해가지고 이런 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뭐 직격탄 받은 거고요. 3분기를 기점으로 방향성을 실적 악화의 방향성이 아닌 개선의 방향성으로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호텔신라 면세점의 이제 가장 큰 고객, 대부분의 고객이 이제 중국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국은 사실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거의 피해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내수 소비가 지금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수 소비 회복의 등여업은 이 따이공들의 어떤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면세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호텔신라가 제가 볼 때는 주가적인 측면 그리고 백신 승인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런 것들 중국 내수 소비 어떤 회복 이런 것들을 따질 때 분명히 이제 리스크는 좀 낮으면서 업사이드는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 리포팅에서 이제 쓴 부분은 따이공의 협상력이 현재는 이제 면세점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매출액은 좀 회복될 수 있지만 수익성 부분은 당분간 좀 개선되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이제 수익성 부분은 조금 보수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리포팅에서는 내년도에는 올해는 이제 당연히 적자고 뭐 카지노든 여행이든 뭐 호텔 면세점이든 싹 다 적자죠 당연히. 매출이 뭐 안 나오는데 고정비는 있고 내년은 이제 그래도 흑자로 전환될 걸로 이제 내다보긴 하네요. 그 키가 백신 승인이 굉장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반응 크게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이제 그 세 종목, 그 세 종목을 한번 주요 관심주로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셀트론은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떤 기사를 좀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치료제에 대한 어떤 특성을 잘 설명한 자료라서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감염 일주일이 핵심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감염 후에 일주일 내에 경증 환자에게 이제 접종을 해야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릴리사의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도 이제 중증으로 이제 진행될 위험이 높은 12세 이상의 경증, 중등증 환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중증 환자에게는 승인된 게 아닙니다. 경증 환자 대상으로 이제 승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감염 초기 일주일까지 바이러스가 증식해서 고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몸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인체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반응인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것 때문에 뭐 폐나 장기들이 이제 망가지는 이게 이제 이 코로나 감염증의 이제 어떤 그 원리인데 일주일 내에 항체 치료제를 투여를 해야 이제 유리하다 이런 병리 기전상. 그래서 항체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감염되는 것을 이제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셀트론의 이제 이 항체 치료제가 조기 항체 치료 전략에 있어서 최선이다. 일단은 뭐 그 중증 대상으로 이제 3상 치료 효과 없는 것 때문에 뭐 릴리나 이제 리즈노린이 임상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셀트론은 이제 진지하게 이런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을 이제 인식하고 중증 대상으로 하지 않았죠. 어차피 뭐 효과가 없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경증 조기 치료를 외치고 경증 환자 대상으로 이제
주로 이제 임상을 이제 진행해 왔는데요. 일단은 뭐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고령자, 만성질환자, 지금 셀트론이 이제 스크리닝 해가지고 임상하는 대상자죠. 이런 고위험군이 조기에 투여했을 때 이제 큰 혜택을 보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반면 활용 범위가 협소하다는 단점도 제기된다. 확진자 중 경증, 중등증 환자는 약 80%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증 환자 중에는 무증상자 혹은 더 저렴한 기존 치료제만으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가격과 생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 광범위하게 투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맞는 얘기라고 생각돼요. 어차피 뭐 건강한 경증 환자들은 뭐 사실 뭐 기존 뭐 대증 치료를 그냥 받으면 낫는 경우잖아요, 보통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셀트론이 선택한 거는 고령 55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비만 기저질환자 대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인 걸 알 수 있어요. 어차피 경증 건강한 사람들은 걸려봤자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기존에 그냥 뭐 치료요법 그 덱타메소손이나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 가지고서 뭐 되는데 뭐 굳이 뭐 비싸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짜리 항체 치료제를 맞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쪽 원리를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고 시장성을 판단하고 임상 설계를 짰고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대단한 거죠. 예. 무조건 만들어서 뭐 임상만 진행하고 이게 아니라 시작 단계부터 시장성에 대한 부분까지 계산하고 나서 시작했다는 거죠. 야, 참 이거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항체 치료제는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 예방 특효다. 예. 그리고 한 번만 접종하면 된다. 예, 김 교수는 이 약을 안 써도 좋아질 환자에 쓰는 건 의미가 없다. 건강한 경증 환자는 제외될 수 있다. 그런데 고령자, 만성질환자 말고는 중증으로 발전될 요인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 또 환자가 빨리 진단받아야 치료할 수 있다는 단서도 붙는다. 널리 사용되기 힘든 제한점이 있다. 하지만 장점도 분명하다.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 예방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한 번만 접종하면 된다. 반감기가 길어서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게 분명한 장점이다. 그래서 권기성 인제 셀트론 연구개발 본부장도 항체는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감염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증 환자의 조기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혈압, 당뇨 등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빨리 투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고위험군이 어디에 많습니까? 비만 환자, 뭐 당뇨, 뭐 이런 환자들이 어디에 많습니까? 미국과 유럽에 많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아시아권은 뚱뚱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이 비율이 적잖아요, 훨씬. 그래서 미국과 유럽을 타겟팅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아시아권에 파는 거는 뭐 당연히 그쪽에서 임상 잘 해서 통과되면 아시아권은 뭐 당연히 또 커버되는 거니까 결국은 유럽하고 미국에 대한 어떤 타겟팅이 된 게 아닌가,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 타겟팅 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되는 임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기대가 됩니다. 대단한 어떤 설계 단계부터 대단한 어떤 대단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도 그 투자 명인의 명언을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이제 명언인데요. 투자란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다. 그래서 철저한 분석이 결국은 원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방식이고, 그리고 동시에 만족스러운 어떤 수익을 내는 방식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내가 셀트론 그룹주를 분석하더라도 겉으로 핥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분석하는 게 성공 투자를 하는 비결이고 느린 듯 하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저도 돌고 돌아 많이 돌아왔지만 결국은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이런 정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메인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한 주간도 고생 많으셨고 시장은 안정화돼서 아주 편안하게 스무스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카운트다운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쇼타임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기대같이 너무 불러일으키는 건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임박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들 주말 편안히 보내시고요. 즐거운 금요일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7, 6, 4, 3, 2, 1, and lift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a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3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 P. Seconds into the flight. The 3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